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입니다. 조지아주의 하루 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가 2,946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경우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가 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파우치 소장은 이런 추세라면 하루 10만 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1일 오후 2시 57분 집계에 따르면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84,237명, 누적 사망자는 2,8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4시간 새 추가 집계인 1일 신규 확진 환자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946명이 추가로 집계됐고 신규 사망자는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의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280명 늘어 8,362명, 사망자 173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312명 늘어 7,277명, 사망자 314명. 디케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118명 늘어 5,959명, 사망자 1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오미터의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275만 8,395명, 누적 사망자는 13만 4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4만 6,042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됐고 764명의 신규 사망자가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만 각각 약 8,000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됐고 플로리다 신규 확진 환자 6,093명, 애리조나 신규 확진 환자 2,228명, 그 다음 조지아주 순으로 확진 환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재 하루 4만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 중이지만 지금 추세라면 하루 10만 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집계였습니다. 매주 $600씩 지급되던 연방 실업수당 지급이 오는 7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아직 팬데믹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업자들이 많아 실업수당 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업수당 연장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실업수당 연장 관련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부양법 케어스법에 따라 매주 $600씩 지급되던 실업수당 혜택이 7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실업수당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별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실업률이 11%보다 낮아질 때까지 $600의 실업수당을 유지합니다. 이후 실업률이 11% 밑으로 내려갈 경우 1%포인트당 실업수당을 $100씩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의 최근 3개월간 실업률이 9%로 나타났다면 실업수당은 $400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 프로그램 PEUC를 내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 실업수당을 모두 소진한 사람들에게 13주간 주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조지아주는 6월 중순에 해당 프로그램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NBC 뉴스는 최근에 코로나19 폭증세와 2차 봉쇄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측은 이전부터 $600의 실업수당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것을 저해한다며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600 실업수당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3조 달러 규모 히어로즈법 또한 공화당의 반대로 긴 시간 상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연방의회는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휴정에 들어간 뒤 7월 20일에 복귀해 추가적인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사회가 한인회 행사 일정과 한인회 간 건물 보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사회 측은 한인회 간 건물 지붕 수리를 위해 정부의 경제재난대출 EIDL 신청건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인회관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봉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사회는 어제인 30일 저녁 한인회관에서 제2사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 측은 연초 계획된 8.15 기념식과 기타 행사들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코리안 페스티벌은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한인회관에서
김치 축제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행사 일정이나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인회 운영 및 건물 보수를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대출 EILD 신청권을 승인했습니다. 한인회 이민호 감사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긴급재난대출로 12만 3,3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으며 이자율은 한인회가 비영리기관임에 따라 2.75%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만 3,300불을 론을 받을 수 있게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론은 일반 커머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3.75%의 그 레이트 책정됐는데 저희는 non-profit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1%가 감액된 2.75%로 됐고요. 이 론은 30년 상환이고요. 그리고 론은 클로징하고 나서 1년 후부터 페이먼이 시작돼요. 그래서 애틀란타 한인회 김윤철 회장은 EIDL이 승인되면 한인회 간 지붕 수리를 위해 우선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한인회 이혁 정무 부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미주 지역 한인 공동체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한 애틀란타 한인회 디지털 광장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옮겨져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면서 각국 정부와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BBC에 따르면 영국 노팅엄 대학의 킨초우첸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립과학원 회보에 중국에서 대유행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신종 돼지 독감과 관련된 논문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이 신종 독감 바이러스, 일명 돼지 독감이 최근에 발생했고 현재 돼지들에게 옮겨져 인간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돼지 농장 근로자들 가운데 약 10%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고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큰 변이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 소녀상위원회는 건립 3주년을 맞아 소녀상이 위치해 있는 브룩헤이븐 블랙번 공원을 찾아 화단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백규 건립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